8월 땡볕인데 거기 해발 0m잖아. 해수면이랑 같잖아. 간척지 아니에요. 간척지의 특징이 뭐냐면 그 염분이 많아갖고 나무가 크게 안 자라요. 해발 0m에 자외선이 땡땡 찌는데 아무 그늘이 없는 데다가 애들을 35,000명을 모아놓고 집단 야영을 시켜? 이런 발상이 나온다는 걸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그 전에 강원도 고성해선과 잼버리를 좀 작은 규모로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걸 전라북도에서 한다면요. 할 수 있는 지역은 거기 35,000명이 수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남원의 그 운봉고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600m, 700m 돼요. 그 고원 위가 평지예요. 운봉읍이죠. 읍인가 될 거예요. 아니면 덕유산 근처예요. 덕유산 근처에서 하면서 분산해가지고 하면서 경남 거창, 덕유산의 저쪽 동쪽이 경남 거창이니까 거창 쪽에도 좀 인심 좀 쓰고, 그러니까 무진장이죠. 무주 저게 진안 장수 거창 이렇게 네 개를 엮어서 분산형으로 하면서 했으면은 아마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덕유산이 1600m거든요. 그럼 600에서 1000m 사이에 이 텐트 칠 만한 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분산하면. 그래도 35,000명, 관리인까지 45,000, 서포터까지 힘들죠. 그리고 그렇게 평지가 아닌 산에서의 전문적 관리자는 참 구하기가 어려워요. 산행을 할 수 있는. 야외가 안 된다 그러면 도시명으로 가야죠. 서울이나 한 3, 4만 명에 들어갈 수 있는 야외 공연장 내지 야외 경기장이 있는 그 오디오나 이런 게 빵빵한 경기장이 가능한 야외 공연장이 가능한 그 꼭 야외를 하겠다 그러면 한반도에서는 딱 할 수 있는 게 내가 있어요. 그 정도 규모 몇만 명. 그러니까 참가자 3, 4만 명, 자원봉사자 진행자까지 하면 5만 명 규모에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 개마고원입니다. 장진호 평화의 잼버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자유화시켜야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개무식한 그런 행태예요. 한국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급류에 병사를 집어넣는 해병대 장군. 참나. 똥별이죠. 똥별. 제가 산악반을 했거든요. 제 산악반 할 때 저는 직접 못 봤는데 한 3년 선배가 급류에서 숨졌다고요. 보통 이제 그런 급류를 건너갈 때 밧줄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리고 그 밧줄에다가 비나를 끼워 옆구리에다가 이제 안전띠 메고 거기다 비나 끼워서 안전띠 메고 가거든요. 그렇게 갔는데도 죽어요. 왜 그러냐면 산의 급류라는 건 순식간에 불어요. 계곡의 급류라는 건. 그럼 불면은 너무 물결이 세서 진행이 안 돼요.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선 뜨고 다리가. 그럼 어떤 상태로 죽냐면은 동지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친구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게 몸이 급류 때문에 이게 밧줄이 늘어져서 V자가 돼요. V자가 돼서 거기서 동동 뜬 상태에서 밧줄은 당겨도 소용없어요. 이러면 비나로 통과한 상태니까. 동동 뜬 상태에서 익사하는 거예요. 물결에 맞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무섭다고 이런 게. 자연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고. 해병대라면 그런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 면 세우려고 야 급류에다 애들 집어넣어. 이게 군인이냐고. 난 후쿠시마 처리수 뭐 별로 그렇게 농도 안 높은데 그 공포를 불지르는 정치인과 먹물들은 뭐냐 이거야. 사드에서 바람 전자파 발생한다고 국민들 겁주는 정치권은 뭐냐 이거야. 청와대에서 비아그라 먹고 그룹 섹스했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암시하는 조선중앙동화는 뭐였냐 이거야. 뭐 그걸 오마이가 했다, 경향이 했다, 뭐 한겨레가 했다. 오케이. 그 사람도 원래 그럴 수 있어. 침몰한 뱃속에 그게 세월호가 됐건 뭐 천안함이 됐건 사람 살아있다라고 울부짖으며 잠수해라 건져내라라고 해서 전문가를 죽이는 국민은 뭐냐 이거야.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습니다. 이렇게 아각되는 선동가들은 뭐냐 이거야.
작전 중 장갑차 사고를 빌미 잡아서 미군을 죽여. 그 애비 할배 아이들 잡아다 천천히 고문해서 죽여. 이렇게 노래 부른 싸이는 뭐냐 이거예요. 제가 싸이에 대해서 이걸 왜 자꾸 거론하냐면 싸이 정도로 그 말춤을 강남 스타일을 가지고 뜬 그 글로벌 말하자면 글로벌 스타인데 그걸 이렇게 과거의 책임을 물어서 아예 그냥 경력을 망쳐버려야 이 엔터테인먼트계에서 함부로 저 좌빨들한테 줄 서가지고 그때 싸이 참 어렵고 불쌍할 때요. 대마초가 걸려갖고 아마 그거 풀어볼래 그랬을지 몰라. 좌빨들한테 줄 서서 어떻게든 자기 커리어를 개척하려는 그 못돼 먹은 버르장머리를 죽여버릴 수 있다고. 왜냐면 인터넷에 다 남아있으니까 줄 잘못 썼다가는 10년 후에 꼬여갖고 야 너 그때 종중 좌빨하고 같이 놀았잖아. 그러고서 죽여버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싸이님. 자꾸 싸이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싸이님이 이제 그러니까 살신성이 나셔야 돼. 나 같은 길 걷지 말아라. 내가 그때 그걸 안 했더라면 강남 스타일을 한다면 나는 BTS만큼 떴다. 근데 그걸 하는 바람에 싸이가 처음 그거 나서 뜰 때부터 난 영어로 트위터로 다 알렸어요. 페이스북으로. 그 제가 했습니다. 그때 욕 많이 먹었어요. 좀 한국 가수 뜨게 내버려두지. 아니지. 가수 하나 뜨냐 안 뜨냐가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연예계 가수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간첩스러운 종중 종북이랑 손뼉 쳐가지고 자기 커리어를 도모하지 못하도록 이제 인터넷에 다 남아있으니까 네가 그 짓 하면 10년 후에도 문제돼. 싸이가 그게 2002년에 그 미군 가족 천천히 고문해서 죽여 했는데 그거가 이제 그 말춤 뜬 게 한 2018, 6, 7년 됐으니까 15년 전께 발목을 잡아가지고 못 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때 제가 천지사방에 다 영어로 깔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반인류 범죄거든. 그런 거는. 미군만이 아니에요. 그 가족까지 그랬어. 그 아버지, 어머니, 뭐 마누라, 뭐 자식까지 잡아다 천천히 고문해서 죽여. 그게 강남 스타일의 원 버전입니다. 싸이님 거기에 대해서 회한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제 출연시켜서 말씀하시긴 해드릴 테니까. 저는 싸이님한테 저거 없어. 그리고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해. 왜 그 당시에 그런 노래를 불렀는지 그 정을 알거든. 원래 뺐다간 사람이라서 부른 게 아니라는 그 정을 아는데 그러나 책임은 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타산지석으로 다시는 이 엔터계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종중종북이랑 짝짝꿍해서 뽀뽀질하고 포옹질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예. 자, 이제 정신병을 이겨내야죠, 우리가. 네, 정신병을 이겨.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다이내믹한 존재가 되어야죠. 지금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고쳐쓰게 만든 역동적인 존재. 이거는 지금 현재로 본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는 어떨 거냐? 대한민국이 완탑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예. 이 미국이 말하자는 노림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죠. 우리는 말이에요. 네, 저기 그 군사 겸용이 될 수 있는 하이테크에 대해서만 중국을 차단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테크 콜드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 테크 콜드워 기술 냉전이란 얘기를 드디어 이제 며칠 전에 했죠.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이 그겁니다. 예, 그래서 테크 콜드워 기술 냉전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그 중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선회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 사드 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이미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경부터 이미 중국으로부터 발을 빼기 시작한 아주 모범적 사례다. 그런 얘기를 썼죠. 제가 소개를 자세히 드렸죠. 그런데 실제로는 제조업까지 콜드워죠.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기지 국가들을 개발하는 건데 이게 비하인드 에이시아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아시아의 내막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제목이 그거예요. 한국은 베트남을 어떻게 선택했는가. 그래서 베트남이 저렇게 지금 잘 나가는 거에 근본 뿌리가 한국에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성과가 나오고 있죠, 벌써. 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그 수출 추세를 한번 보죠. 예, 중국과 베트남. 중국은 7월 수출이 작년 동기비 마이너스 14.5%입니다. 한 두어 달 전에 한국이 마이너스 14, 15 할 때 중국이 작년 동기비 마이너스 6%, 7%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확 올라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이너스 폭이 증대했어요. 여기서 더 올라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베트남은 한편 7월 수출이 작년 동기비 마이너스 5.2%입니다. 베트남은 시간이 갈수록 마이너스 폭이 감소해 왔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제가 어저께 사용한 그 국제수지, 즉 다시 말하면 경상수지 상품수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6월을 얘기하겠습니다. 작년 동기비 마이너스 9.3%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한국은 마이너스 폭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좀 태평한 소리 하면 한국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이 반등하면 천문학적 플러스를 냅니다. 이제 반도체는 이미 반등세에 접어들었다고들 말합니다. 또한 한국은 우크라 전쟁이 끝나면 이제 그 폴란드, 우크라 이런 쪽에 있어서의 전 그 투자가 이제 아주 증대될 텐데, 예, 날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그래서 지금 포지셔닝이 한국에 아주 좋죠. 잘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2, 2023 이 무서운 두 해를 아주 잘 견뎌내고 있는, 예, 나중에 윤 대통령의 치적으로 꼽힐 겁니다. 이거는. 네. 물론 윤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지만 국민과 기업이 또 공무원들이, 예, 다 관계자들이 다 잘한 거죠. 예. 이런데도 언론은 삶을 저주하는 태도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자, KBS 보세요. 경상수지 2달 연속 흑자, 불황형 흑자가는 계속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2달 연속 흑자는 났지만 불황형 흑자니까 이건 내세울 거 없다 이 소리죠. 그래도 이 정도면은 고마운 제목이에요. 이 머니투데이 싸가지 없는 제목 보세요. 경상수지 10분의 1 토막 수출 회복 깜깜? YTN 싸가지 없는 제목 보세요. 경상수지 2달 연속 흑자, 수출보다 수입 더 줄어. 그래놓고 부재가 더 살벌합니다. 상반기 경상수지 간신히 흑자,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 지금 상반기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 지금 매달 상황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통계가 있는 최근 달, 그 전달, 그 전달 이 추세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올해 1, 2, 3월 올해 1, 4분기가 개판 났었다. 그러니까 상반기로 딱 찍은 거야. 그래서 올해 상반기와 작년 상반기를 비교를 해서 10분의 1 토막 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MTN과 YTN이 이 짓거리란 거예요. 국민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뭐냐? 6월에 경상수지 플러스가 무려 6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58.7억 달러입니다. 이건 작년 월 평균 24.8억 달러에 무려 2.35배입니다. 작년에 월 평균 24.8억 달러밖에 안 났었어요. 그거에 2.35배가 나고 있어요. 지금 경상수지가. 추세가 무섭잖아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니까. 6월에 상품 수지가 39.8억 달러 흑자입니다. 이거는 작년 월 평균 12억 5천만 달러의 12.5억 달러의 3.18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MTN 같은 경우 경상수지 6월 경상수지 거의 60억 달러 흑자, 작년 월 평균의 2배 넘어.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6월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면 경상수지 6월이니까 지금 최신 구한계 7월은 이제 9월 10일경이나 나오죠. 경상수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말 마감하고 40일쯤 지나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삶을 저주하는 거야. 대한민국 망해라. 망해라. 망했다. 더 망했다. 더 망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 기자들이 이 정도밖에, 거의 저주스러운 직업이죠. 거기다 이제 요새 이제 불황형 흑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과연 불황형 흑자냐 이거지. JD 넷이 제일 낫더라고요. 한은 통계국장 발언을 소개를 해줬더라고.
이게 불황형이다 아니다를 하려면 내수가 부진해야 된다. 그래서 내수가 위축돼야 되는데 내수 위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흑자 났는데? 내수가 위축이 없는데 왜 흑자 났는데? 반도체가 좀 살아났고 자원 가격이 워낙 낮다는 거예요. 낮아서 내수 위축 없이 흑자를 냈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근데 이게 왜 불황형이냐 이거야. 맞지? 맞는 얘기지. 불황형이면 내수 위축을 얘기해야 되는데 내수 위축이 별로 없어요 지금 상태가. 이 발언을 소개를 할게요. 당초 여러 경제기관에서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에 24.4억 달러 흑자는 당초 우려에 비해서는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입니다. 경상수지의 구조상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여건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게 사실입니다. 반도체 및 원자재 가격 변동 요인에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수출 물량도 5월, 6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류 가격이 저하되어 있는 약세 현상을 기록한 영향으로 전체 수익 규모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의 상품 수지 흑자가 내수 부진에 따른 불황형 흑자로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이는 IT 경기 반등 및 에너지 가격 약세 때문에 흑자가 나고 있는 겁니다. 내수는 불황이 아닙니다. 이 전문가요.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하는 이분들 굉장히 엘리트예요. 엄청난 엘리트예요. 그리고 이 하는 쪽 분들이 머리 좋고 학구적인 사람들인데 외압을 안 받잖아. 하느는 국가 경제 들여다보는 게 직업이잖아요. 하느니 누가 하는 사람한테 야 거기 은행에 말이야 대출 좀 해줘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원래 엘리트고 학구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평생 국가 경제를 들여다보는 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기는 은행가들이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이에요. 기본이. 그래서 옛날에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제일 가고 싶어 했던 직장이 하는 조사부였습니다. 한국은행 조사부. 예. 지금 하는 총재도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아주 학구적인 사람이죠. 예. 지금 하는 총재도.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피벗이라고 쓰고 글로벌 보텍스라고 읽어야 됩니다. 글로벌 중추라고 쓰고 글로벌 소용돌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올해 6월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에서 국가안보전략에서 이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 그러니까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그 구절이 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번은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가 가치 기반이다라는 얘기를 선언해요. 자유와 연대라는 가치를 섬기는 글로벌 피벗 국가.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4번은 인류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피벗 국가. 즉 다시 말하자면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터키라든지 사우디 같은 나라가 추구해왔던 새끼 헤게모니 아니에요. 이게. 뿌리는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미국과 같이 피를 흘려가면서 혈맹으로 다졌던 거기에 뿌리가 있어요.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망국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뿌리가. 또한 그 목표는 터키라든지 인도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이 옆에 나라 쥐어 박아가지고 위세를 떨친다가 목표가 아니라 인류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실제 전략적인 그런 목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특히 중국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위기가 한반도만의 그런 위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비즈니스고 인류 전체의 위기다. 소용돌이가 돼서 인류 전체를
한반도, 동아시아 이슈에다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 글로벌 포텍스죠. 저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섬김으로써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가장 다이내믹한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는 흉악한 놈들이 많아요. 중국이 대장이고 동생 러시아, 꼬붕 북한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동아시아 전체가 잿더미가 됩니다.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는 한반도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입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는 글로벌 이해관계가 모두 끌려 들어와 있는 글로벌 포텍스, 글로벌 소용돌이입니다. 이게 너무 살벌한 표현이라서 짐짓 잘난 척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